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대화용 인공지능 모델 프롬프트 작성 가이드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게 맞다,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어요.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실 생성형 모델이 나온 초창기 때부터 계속 써봤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강의를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대신에 제가 크레딧도 많이 탕진을 해보고,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양한 시도를 제가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점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최적의 프롬프트 작성 방법이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작성을 해봤던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업하셨던 방법이랑 제가 오늘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같이 써보세요. 써보시고 다시 거기서 여러분들만의 파일을 만들어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인공지능에게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명령문을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것은 마치 마법사가 정확한 주문을 외워 마법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 AI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를 우리의 똑똑한 도우미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프롬프트 작성 가이드를 꼭 기억하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꼭까지는 아니고, 제가 꼭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생성형 모델, 대화형 인공지능 생성형 모델을 굳이 예를 들자고 하면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번에 신입이가 한 명 들어왔어. 우와, 이 친구 대박.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치가 전 세계 상위 0.00001%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고 너무 똑똑해. 그런데 이 친구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치명적인 단점. 이것이 뭘까요? 그만함. 주시 뭘까요? 이 친구 일머리가 없어. 일머리가 없어요. 일머리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진짜 똑똑한데 딱 시키는 것만 해. 아침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오면 달달한 믹스 커피를 무조건 한 잔 먹거든요. 아까 저도 이제 아저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딱 했어. 똑똑한 애가 와. 신입이 일로 와봐봐. 그러니까 올 거 아니에요. 예, 사장님 보이셨어요?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예, 보고. 야, 니 가서 커피는 타와봐라. 커피? 알겠어요, 사장님? 하고 가요. 저는 이제 탁 앉아서, 달달한 믹스 커피를 탁 상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얘가 한 30분쯤 있으니까, 걸레불떡 하면서 커피를 한 잔 딱 들고 와요. 세상에 최고급 원두를 갈아가, 내려가, 쫙!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죠? 일 못한 거죠. 나는 달달한 믹스 커피가 먹고 싶은데, 이거 뽑아왔잖아요.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왜?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요거는 실상 생성형 모델의 프롬프트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든 기획의 단계에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을이에요. 무엇을.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가?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싶은가? 맞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거나 가게 장사를 하거나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D2마인 줄 아세요? D2마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저번에 제 닉네임이 D2마라고 했잖아요. D2마가 뭐의 약자라고 했어요? 디자인 투 마케팅. 디자인부터 마케팅까지.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디자인과 마케팅은 다 있어요. 디자인의 첫 번째 단계 기획, 마케팅의 첫 번째 단계 기획. 풀어내가는 방식도 비슷해요. 그게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화형 모델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미지 생성 모델, 영상 생성 모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는 무조건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을이에요. 무엇을. 유튜브 채널을 만약에 운영한다고 생각하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내 채널에 들어오는 시청자한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내 채널에 들어오는 시청자는 이 채널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느냐? 얻어갈 게 있어야 구독을 하죠. 맞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갔어요. 봤는데, 재밌기는 해. 근데 다음 편이 기대가 안 돼. 그리고 딱히 내가 뭐 재밌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기대할 만한 게 없어. 구독 눌러요, 안 눌러요? 안 누르잖아요. 그런데 들어갔어. 와, 여기 내가 뭐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여기 들어가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 안 잊어보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독. 무슨 말인지 알죠? 기획의 첫 번째 단계, 프로모팅의 첫 번째 단계도 마찬가지. 무엇을?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AI는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할 리뷰요, 페르소나. 자, 근데 여기서 갈려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르소나를 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페르소나를 다 주거든요. 주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 중에 일부 사람들은 페르소나 그거 굳이 안 줘도 잘 나오던데. 왜냐하면 그만큼 얘네들이 똑똑한 애들이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훨씬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안 줘도 좋은 답변을 뽑아줘요. 그런데 제 말씀대로 저는 정말 많은 시도를 해보거든요. 해보면 페르소나를 줬을 때랑 안 줬을 때랑 단순히 좋은 답변이다 나쁜 답변이다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결과치에 좀 더 근접한 답변을 페르소나를 줬을 때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페르소나 안 줘도 답변 잘 줘요. 그런데 페르소나를 주죠. 그러면 내가 의도한 바가 좀 더 잘 반영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페르소나를 줘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프롬프팅 해봤을 거 아니에요. 똑똑한 애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군가는 페르소나를 주고도 해봤을 거고 안 주고도 해봤을 거예요. 저는 페르소나를 주는 거를 권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프롬프트의 역할, 페르소나를 명확히 지정하면 AI는 그 역할에 맞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말투, 그 다음에 답변을 생성해준다. 즉, AI를 단순한 질문 응답기가 아니라 특정 전문가나 상황 속 인물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맥락과 배경 정보 제공. 맥락과 배경 정보 제공. 자, 맥락과 배경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얘한테 뭔가를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프롬프팅을 해서 얘한테 뭔가 답변을 얻고 싶잖아요. 그러면 얘가 뭔가 답변을 줘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다른 추가적인 어떤 사항들을 얘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물론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추가로 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럼 얘는 지가 알고 있는 거에서 내가 제공해준 정보를 바탕으로 또 다른 답변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우리가 프롬프팅에서 맥락과 배경 정보를 제공해주면, 자, 프롬프트의 맥락과 배경 정보를 함께 제공하면 AI는 단순한 일반 답변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 즉, AI에게 무엇을 묻는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묻는지, 어떤 상황인지, 내가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첨부하면 더 좋겠다. 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이야기하던데? 라는 것들이 배경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원하는 형식의 지정. 그래서 얘한테 답변을 뽑을 때 단순히 뭐 표 형식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이제 뭐예요? 더 훨씬 진화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얘한테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뽑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유튜브 스크립트 형식으로 뽑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당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뽑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인스타에 활용할 수도 있고 다 돼요. 내가 원하는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를 얘한테 제시를 해주면 그 형식에 맞추어서 답변을 뽑아주게 돼요. 프롬프트에서 결과물의 형식을 미리 지정하면 AI는 그 틀에 맞추어서 내용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읽기 쉽고 바로 활용 가능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즉, 무엇을 말할지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 보여줄지도 알려주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참고할 수 있는 예시를 제시한다는 거.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퓨샷 프롬프팅이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 같은 거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죠. 벤치마킹 많이 하세요. 벤치마킹 많이 하세요. 그죠? 이게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한테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해보고 프롬프팅을 해서 결과물을 받아보면 똑똑한 애한테 막 시켜서 뽑아내면 잘 뽑아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 포스팅이나 유튜브 스크립트나 대본 같은 거 뽑아달라고 잘 뽑아주거든요. 그리고 보면 분명히 틀린 거 아니에요. 잘 나왔어. 내용도 너무 좋아.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1% 부족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시를 제시를 해주면 그 부족한 1%가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 얘 보고 나 이런 주제로 블로그 포스팅 쫙 줘요. 못 줘요. 근데 왠지 모르게 1%가 부족한 느낌이 나요. 그럴 때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블로그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긁어서 붙여 넣어주면 그 부족한 1%가 채워지는 느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시를 보여주면 너무 예시랑 똑같은 문장만 나와가지고 그게 감성이 없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프롬프팅을 잘 못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거를 그냥 주고 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쭉 뽑아줘요. 그때 이제 변화되는 프롬프트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내용의 핵심을 벤치마킹을 해달라고 하면 내용의 형식만 참고하라고 한다든지 참고해서 바꿔달라고. 그건 제대로 프롬프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프롬프팅을 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써보면 레퍼런스 자료가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 그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약 조건. 제약 조건을 명시하는 부분인데 이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도 클로드는 많이 좋아진 거예요. 클로드는. 제미나이나 채지피티나 다른 똑똑한 애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걸 이야기할 때 다른 거는 그 제약 조건이 잘 지켜지거든. 예를 들면 특정 단어를 빼고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특정 단어를 넣어서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잘 반영이 되는데 그거는 이 길이. 그래, 이 길이.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다가 보면 분량을 예를 들어서 뭐 10분이든 15분이든 분량을 정해놓고 그 분량에 맞는 정도의 양을 만들어서 말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3,000자를 기준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가 터무니없이 1,500자, 200자, 2,000자 뭐 이 정도?
또 반대로 300자 이내로 짧게 내가 뭔가 쓰고 싶어서 해달라고 해. 그러면 400자, 500자, 600자 막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제약 조건이 잘 지켜지는 느낌인데 글의 길이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다른 어떤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언어로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얘네들은 토큰의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클로드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클로드는 글을 해달라고 하면 한 10,000자까지는 만들어줘요. 그래서 롱폼 대본 같은 거 뽑을 때는 클로드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튜브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죠? 뭐 사연 채널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대본을 클로드에서 많이 뽑아요. 자, 그리고 7번째. 여러 번 시도하고 수정한다. 여러 번 시도. 자, 이거는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축구의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해요. 축구.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실제로 축구 시합 같은 거 하다가 보면 그런 거 있죠. 골키퍼가 반대편 골대에서 공을 빵 찼는데 정말 운 좋게 한 번에 골이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프롬프트를 딱 한 줄 넣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답이 딱 나올 때가 있어. 그거 작업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뽑기운. 뽑기운이라고 표현하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한 번에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고 답변 받고 거기서 다시 수정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하면서 주고 받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뽑아내는 거. 이게 7번째. 자, 그래서 결론은 요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마법의 순서는 없다. 하지만 위에서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다. 자, 이 가이드라인은 결국 뭐냐 하면 AI로 하여금 내가 뭘 요구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명백하게 알아듣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얘는 정말 똑똑한 애거든요. 정말 똑똑한 애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가 다 대답을 해줘요. 대답을. 그럼 결국 내가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페르소나, 두 번째로 목표. 그래서 이 페르소나와 목표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맥락과 배경정보 제공. 그리고 세부조건 제약사항 증시, 이런 것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똑똑한 일을 이용해서 뭔가 결과물을 뽑고 싶다 라고 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내가 뭘 얻고 싶은 건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나머지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한 5분 정도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방금 했던 내용들 한번 싹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실제로 똑똑한 애들 열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볼까요? 자,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줄게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를 경험할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을 한 두세 개 정도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생성형 AI를 사용하다가 보면 크레딧이 소모되는 어떤 그런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런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료 플랜으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하나의 계정에서 크레딧이 다 소모가 되고 나면 다른 계정을 열어가지고 또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글 계정을 나중에는 우리가 뭘로 쓰느냐 하면 유튜브 채널 개설할 때 그것도 활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글 계정을 한 두세 개 정도 미리 만들어 놓는 거를 권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쌤 나 계정 못 만들었는데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다음 시간 올 때까지 한 세 개 정도는 만든다. 일단 목표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을 1년에 한 개의 전화번호로 두 개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만들어진 계정이 있다 그러면 그게 추가로 두 개를 더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성형 모델을 경험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제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 자, 그리고 얘네 열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되는지 하면 우측 상단에서 계정이 내 건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가 수업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 계정에서 막 하는 분들 진짜 의외로 많거든요. 여기 보세요. 우측 상단에 프로필 있죠, 프로필. 요거 눌러서 일단 계정이 여러분 건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여러분 계정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자, 됐죠? 그리고 나면
제일 먼저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넣느냐면 챗 GPT 치보세요. 챗 GPT. 그리고 챗 GPT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채팅창을 하나, 다시 열어서 그룹. 자, 그리고 다시 새로운 탭을 하나 더 열어서 이번에는 제미나이를 여는데 제미나이는 검색창에 따로 안 넣고 이 보면 앱 있죠? 앱? 구글 앱? 눌러보시면 제미나이 있어요. 이걸로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자, 그리고 계정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한번 해보세요. 됐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이 수업을 하면 제일 처음에 뭘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 여행 계획 세우는 걸 같이 우리가 한번 짜보는 걸 주제로 해서 많이 해요. 여행 계획, 여행 계획. 왜 그럴까요? 왜 이걸 할까요? 고려해야겠네. 아니, 제가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서. 대리만족.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서 대리만족. 자, 우리가, 여행을 가는 계획을 똑똑한 애들을 이용해서 한번 짜달라고 해볼 거예요. 혜영생님, 어디 여행 가고 싶으세요? 어느 나라? 뉴질랜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친구한테 뉴질랜드 여행 계획을 세워달라고 해볼 거예요. 여행 계획을 세워달라고 할 건데, 우리는 뉴질랜드 여행 계획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영인 상태에서 뉴질랜드 계획을, 여행 계획을 세워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그 다음에 어떤 생성형 모델을 사용하든, 제일 첫 번째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명확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는 뭘 하고 싶다? 어느? 그렇죠. 이게 시작이자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목표가 뭐예요? 뉴질랜드 여행 계획 수립.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 뉴질랜드 여행 계획 수립이라는 목표를 두고 이제 똑똑한 애를 이용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똑똑한 애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자, 사람들마다 틀리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여행 계획이라는 목표가 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페르소나를 세울 거예요. 페르소나를.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행 계획을 뉴질랜드 여행 계획이라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페르소나를 누구를 시켜줘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뉴질랜드 직접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해보셔야 돼요. 여행 계획을 수립하려고 해.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자, 페르소나를 시켜야 되는데 페르소나를 어떻게 유도해내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페르소나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자, 예를 들면 내가 궁금한 게 생겼어.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지. 그게 페르소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물어볼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는 뉴질랜드 여행 계획을 세우립하려고 해. 그리고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이거 한 줄로 모든 게 끝났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거 한 줄로 사실은 모든 게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괄호. 괄호가 어떤 의미일까요?
괄호. 괄호. 내 목표.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주제가 여행 계획인데 나 유튜브 하고 싶어. 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싶어.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해볼까요? 나 블로그 하고 싶어. 나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해.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또 해볼까요? 인스타 하고 싶어요. 나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려고 해.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자,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하면 지금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 뉴질랜드라는 걸 빼고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나는 여행 계획을 수립하려고 해.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디테일이 더해졌죠. 뉴질랜드 여행 계획이라고 했죠. 그럼 내가 막 유튜브 채널인데 내가 하고 싶은 주제가 명확해. 나는 플레이리스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먹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고 해. 또 해볼까요? 나는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고 해. 이거 한 줄로 끝난 거예요. 왜 도와줘 뭘 해줘가 아니라 응. 어떤 사람 도움을 받 페르소나 하잖아, 페르소나. 페르소나. 페르소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냥 도와줘 하면 얘가 해주긴 해줘요. 아까 그랬잖아요. 페르소나를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의 차이. 안 줘도 충분히 좋은 답변을 줘요. 그런데 페르소나를 시켜놓고 답변을 뽑으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답변을 주는데 그 답변이 안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내가 의도했던 바가 더 반영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저는 한다고 했죠. 근데 페르소나를 안 한다? 틀렸다?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잖아. 디자인, 마케팅,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다만 어떤 게 조금 더 효율적일까를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첫 줄이 사실은 시작과 끝이에요. 이거 한 줄만 있으면 다 상황 정리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면 그냥 주제를 넣으면 돼요, 여기. 안 되면 나 김밥 장사하고 싶어. 나는 김밥 장사를 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모를 것 같죠? 다 알려줘요. 진짜 마케팅 전문가가 되어서 나한테 알려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제일 처음이 출발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거 그냥 건너뛰죠. 그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했던 거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보통 나는 뉴질랜드 여행 계획 세운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주영 씨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애기를 몇 개월 어. 일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요? 네. 제일 처음에 시작을? 어. 뭐 언제쯤 음. 어디를 가려 한다. 내 돈이 내서 음. 음. 자, 그거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 알고 있는 게 있는 상태의 정보예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제일 뭐 있어요? 배경정보 제공. 맥락과 배경정보 제공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가 그랬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인 상태에서 뭔가를, 우리 지금처럼 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막연한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 부터 출발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금 주영 씨가 했던 게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질문을 얘한테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똑같은 질문을 누구한테 넣는다? 그록이랑 챗GPT한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얘한테도 붙여넣기. 그리고 실행, 얘도 실행, 얘도 실행.
플래시 라이트 쓰세요. 플래시 라이트. 네. 왜 하냐면 3.6은 조금 쓰다가 보면 한도 제한 떠요. 플래시 라이트는 무료 무제한. 바꾸시면 돼요. 응. 뭐라고요? 상관없어요. 네. 자, 그러면 얘가 보이시나요? 이야, 이렇게. 또, 쫙. 이렇게. 야, 답변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제가 이 세 개를 열어서 해보시라고 하는가 하면, 해보면 어떤 날은 챗GPT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 또 어떤 날은 그록이 너무 좋아. 또 어떤 날은 제미나이가 너무 좋아. 그날에 따라서 약간씩 답변 나오는 내용이 틀려요. 자,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질문 넣었잖아요. 답변이 저하고 똑같나요? 다 틀리죠. 생성형 모델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거예요. 생성형 모델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일관성 유지. 왜? 제일 마지막에 T 들어가잖아요. 대문자 T. 트랜스폼. 변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지 생성 모델들이 일관성 유지가 잘 되고 있지만 초창기에 나왔던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일관성 유지가 안 되었었어요. T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어가도록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 시간 너무 잘 가는데요.